병원에서 죽는다는 것. 의료기술의 발달과 의료시설의 확산,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는 가족 중심의 임종에서 전문가 중심의 임종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통계청과 국립암센터 주관으로 말기 암 환자의 사망 장소를 조사한 결과 1991년에는 가정 76.9%와 병원 19.2%로 나타낸 반면 2011년에는 병원 87.7%, 가정 9.3%로 집계되었다. 20년 동안 임종 장소는 집에서 병원으로 바뀌었으며 더 이상 집에서 임종을 맞이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게 되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장소는 이제 병원이 되었다. 고려대학교 연구팀에 의하면 한국인의 마지막 10년 중 5년은 투병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은 70세에 발병하여 3.4년을 투병하다가 73.4세에 사망했고 여성은 76.3세에 발병하여 4.1년을 투병하다가 80.4세에 사망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으로는 첫 번째가 암, 두 번째가 뇌혈관 질환, 세 번째가 심장 질환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질환들로 마지막 3, 4년을 투병하다가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렇다면 말기암 환자들의 마지막 한 달은 어떤 모습일까? 조사에 의하면 2명 중에 1명은 CT를 계속 찍는다. 3명 중 1명은 가망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항암제를 맞는다. 7명 중에 1명은 중환자실로 옮겨진다. 10명 중에 1명은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며 20명 중에 1명은 심폐소생술을 받는다. 이러한 절차들을 다 마친 다음에야 비로소 눈을 감을 수 있다. 물론 끝까지 희망을 갖고 치료를 계속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 다만 임종이 가까워질수록 이처럼 많은 검사와 진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2015년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기관인 EIU는 세계 죽음의 질 지수를 발표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 지표는 임종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가족이 심리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쉽게 말해 삶의 질 지수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조사하는 지표라면 죽음의 질 지수는 얼마나 잘 죽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죽음의 질 지수는 임종을 앞두고 방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 치료 수준, 임종과 관련된 국가 지원, 의료진 수 등 20가지 지표를 합산하여 조사한다. 조사 결과 1위는 영국이 차지했으며 한국은 18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 32위를 차지했으나 4년 뒤인 2015년 18위를 차지하며 14계단이 상승했다. 1위인 영국과 18위인 한국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한국인이 영국으로 이민을 가면 가장 큰 혜택으로 느끼는 것이 NHS다. NHS는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공공의료 서비스이며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도 등장할 만큼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영국의 큰 자부심이다. 무상의료와 함께 무상교육도 이루어진다. 한국도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의료 서비스가 있지만 영국과는 운영 방식이 다르다. 국민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반면 NHS는 세금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민을 간 사람들은 무상으로 운영되는 NHS에 큰 매력을 느낀다. 그러나 NHS는 다음과 같은 불편한 점이 있다. 응급 환자가 아닌 이상 대형 종합병원을 바로 이용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보건소와 같은 1차 의료기관을 먼저 이용한 후에 그 다음 2차,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의료기관마다 의료 서비스 수준이 유사하며 많은 대기자로 인해 진료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그래서 암 또는 말기 질환을 선고받은 분들은 치료를 위해 다시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 있다. 암 치료는 첨단 의료 기술과 빠른 치료가 관건인데 영국의 의료기관에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빠르고 높은 수준의 치료를 위하여 한국을 다시 찾는다. 그러나 한국에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한국은 암 치료에 실패할 경우 환자가 임종할 때까지 돌봐주는 완화의료시설과 제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수밖에 없다. 병원에서는 상태가 악화되면 연명 치료가 이루어지며 결국 고통 속에서 눈을 감는다.
그렇다면 영국은 어떨까? 영국은 암 치료에 실패할 경우 환자가 임종할 때까지 돌봐줄 수 있는 완화의료 시설과 제도들이 잘 구축되어 있다. 말기 환자를 위한 의료 시스템과 치료 수준, 비용, 이용 편의성 등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이유로 죽음의 질 조사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한국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은 높은 편이지만 잘 죽여주는 기술은 낮은 편이다. 영국은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기술은 한국보다 낮은 편이지만 잘 죽여주는 기술은 높은 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은 죽음일까? 영국에서 제시한 좋은 죽음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육체적 고통이 없고, 둘째,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셋째,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을 보내며, 넷째, 인간의 존엄과 품위를 유지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조건들의 충족이 어려우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죽음이 불가능한 것이다. 죽음 앞에서 다소 인색하지만 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병원에서 죽음을 맞는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바에 의하면 말기 암 환자의 사망 전 3개월간 의료비용은 7,012억 원으로 사망 전 1년간 의료비 1조 3,922억 원의 50.4%를 차지했다. 즉 임종이 가까워질수록 CT, MRI, 펫 촬영 등의 검사와 항암제 투여,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기도삭관, 중환자실 및 응급실 치료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큰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다. 좀 더 쉬운 예로 한국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1억 원의 병원비를 쓴다면 죽기 한 달 전 50%인 5천만 원, 죽기 3일 전 2,500만 원을 사용한다. 즉 임종이 가까워질수록 과잉진료가 이루어지고 큰 비용이 든다. 물론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가정이라면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진료를 포기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다. 가족 역시 돈이 없어 환자를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이처럼 병원에서의 임종은 환자, 보호자, 의료 관계자 모두에게 어려운 현실이다.